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시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미국 시장은 어제 뭐 그냥 특징 없이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0.48% 올랐지만 다우나 S&P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연휴 끼고는 시장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도 그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죠. 그거 이제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77만 8천 건이 나왔으니까 노동시장의 좀 어려움이 당분간 뭐 이런 백신이나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고,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개장 처음부터는 뭐 개인이 일부 사는 거 빼고는 외국인조차도 매도 사이즈에 서 있었어요. 물론 기관은 오늘도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개인들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 그래서 지수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늘 계속 지속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은 뭐 그 추수감사절을 미리 이제 보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한산한 시장이었다, 오전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현설물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외국인들 매수는 마이너스에서 매수로 돌려서 결국 2,500억 이상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보이면서 끝났지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요. 순식간에. 그리고 되게 심플합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서 알아봐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이 시장에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손댈 때 딱 사야 되는 그런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안 올랐다고 변두리 주식 가서 보초 쓰고 그런 거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왜? 지금은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시장이니까 걔네 쪽 시각에서 우리 시장을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사면서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24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결국은 1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한 거 아니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1230억이나 순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코스닥 중에서도 그 코로나 관련돼서 의료 바이오 이쪽에 우리나라에서 좀 살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5천억 이상 매도하는 걸로 결국 시장이 끝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요. 오전에 발표된 거 기준으로 583명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당국 뭐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심각해지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 누구도 예측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과 별도로 이런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왔다 그래서 실물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염병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뭐 옛날 과거처럼 완전히 돌아가고 이런 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이제 뭐 감압하는 거 있잖아요. 감압병실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택배 많이 하니까 골판지 관련, 제지 관련, 뭐 재택근무 관련 이런 것들도 오늘 올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하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던 업종들은
사실 재미났던 게 뭐냐면 오전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로 들어와 주지 않는 상태에서도 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음, 개인들은 이런 종목들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도 되죠. 근데 오늘 재미난 게 뭐냐? 그 개인들이 좋아해서 오전에 올려놓은 거기에, 물론 이제 그 오전에 올려놓은 거는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토탈로는 매도에 쓴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들도 그 가담해서 좀 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플러스 개인들의 매수가 집중된 것들이 아침에 좀 올라 있었죠. 그러니까 오후 들면서 거기에 외국인들이 더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을 점검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하신 분 얘기 잠깐 할게요. 이게 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코스피 200, 또 코스닥 150, 그 다음에 KRX 300 여기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뭐 빠지고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편입 종목도 있고 편출된 종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에는 잘 알고 계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거 두산 퓨어셀 신풍제약 뭐 삼양식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 게임즈, 레몬, 솔브레인 뭐 등 이런 것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KRX 300에는 풀무원, 남선 알루미늄 뭐 이런 것도 들어갔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 다음에 KRX 300 이거가 무엇인가는 그 브런치 카페에 제가 지지난번에 했던가요? 그 코스피 코스닥 편에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찾아서 보시면 되고 이 코스피 들어간 종목들 10개, 17개, 33개 또 빠져나간 종목들 이런 거는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오른 종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검색만 하시면 종목 다 나오니까 거기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뭘 의미하는지 코스피 200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그러면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 시장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던 거냐? 첫째, 이런 거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이냐? 다시 말씀드리죠. 그 종목,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전에도 올랐지만 오후 들면서 외국인까지 추가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아주 굳히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1065억이나 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굳히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다가 삼성전자는 개인까지 샀어요. 개인들도 392억. 오늘 재미난 게 이게 이제 주식시장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외국인들이 산 만큼 600억 이상 샀는데 개인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하고 진짜 그 수확에 감사하는 땡스기빙 데이죠. 그렇게 해서 이익 시연 하신 분도 있어요. 네이버도 외국인들이 산 만큼 또 개인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조정기를 2개월 겪었고 11월에 들어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강하게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게 우상향하는 기조가 꺾이지 않았다.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맞아요. 근데 매매를 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물론 이게 로테이션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다른 주식이 좀 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경기순환 쪽에 있는 것들, 물론 그것들도 올라요. 오르지만 그거는 주력화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2박 3일 오르면 벌써 지풀에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건 진짜 빠사오빠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메인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게 한국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 4원 40전 원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래서 한국을 사는 거예요. 바이코리아. 그러니까 어떤 한 종목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뭐예요? 대형주로 쏠 수밖에 없고 또 대형주에 속해 있는 것들이 진짜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오늘 뭐 LG화학, SDI 다 샀어요. 외국인 산 거 보면 뭐 하나솔루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다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 사주기만 할 거냐?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조금 사지 않고 장을 지켜보고 개인들이 좀 사면서 하니까 지수도 별로 안 올라요. 그래서 되게 장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관은 계속 팔아대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좀 경험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늘 뭐 적극적으로 때린 것도 아니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은 팔지 않고 뒷짐지고 보다가 끝무렵에 좀 사주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팔 수도 있어요. 장이 나빠서 앞으로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MSCI 편출입에 따르는 그 문제 이제 내일 하루 동안 어떻게 정리할지 아니면 이제 오늘 같은 거에서 정리됐다고 인정할지 그 부분의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이제 12월 초에 중국의 그 JD 헬스케어인가 그래갖고 굉장히 큰 IPO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엔트그룹 할 때도 우리 시장이 한번 영향을 받았죠. 이게 35억 달러 규모라고 그러니까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처럼 또 팔 수도 있어요. 그건 물론 단계적이죠. 팔면 주가 빠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사야죠.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덤비면 안 된다. 급하게 간 이유가 없다. 막 장이 올라갈 때 보면 오늘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시장이라는 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아직 나는 못 샀는데 시장은 왜 저렇게 달리나 이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평균 매입 가격 이런 거 자꾸 생각하셔서 그게 아니라 그냥 파란불 나와서 하면 사야 되는데 그 사는 걸 한 번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분할해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해서 사는 거는 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장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한 번 이제 확 눌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사요. 그래서 이제 막 땡겨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장이 제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거라고 11월 초부터 말씀드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11월을 마감하고 12월로 넘어가면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증시가 다 올렸기 때문에 각종 그 투자 펀드들에서 그 지키는 밸런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식 포션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야 돼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는 글로벌 마켓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 포션을 줄인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전 세계 시장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한국 시장은 뭐 좋아서 아니다 이런 말은 적용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겪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쫓아다니면서 나는 되게 매매를 기가 막히게 한다. 오른 날 팔고 밑에 가면 또 사고 또 오르면 팔고 뭐 이렇게 이게 빠져가 얼마 동안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제 잔재미에 즐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식 시장에서 메인으로 갈 수 있는 그 메인스트림을 놓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 블로업이라고 그러죠. 블로업. 일본말로 훅기네. 이렇게 바람몰이로 훅 해서 막판에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속는 거예요. 그때 괜히 팔았어. 이래가지고 되돌아서 사죠. 그걸 이제 저는 주시장에 오래된 사람이니까 옛날 말 좀 일본 말로 이제 많이들 선배들 쓰 도땡가이 뒤돌아서서 사는 거 이게 사람 죽입니다. 이거 잘못되면 진짜 이게 상투 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지금 미리 그 말씀을 드리? 그럼 어떤 사람이 상투를 무느냐? 그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괜히 촐랑거리고 중간에서 나 되게 매매 잘하지. 이렇게 싹싹 잘라 먹지. 이거에 맞들려서 가다가 진짜 이제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메인의 50%는 항상 이건 내가 뭐라 그랬죠? 김장 담궈서 이거 나 봄까지 간다 하는 느낌으로 이거는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하시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서. 근데 이 전체를 갖고 이걸 들었다 놨다 하다가 타이밍이 딱 안 맞기 시작하면 뭐 그렇잖아요. 떨어져서 무서워서 멘탈이 깨지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올라가는데 안 가져갖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거 이런 멘탈도 이것도 이제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한 가지 이제 깨름칙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각 그 증권사나 뭐 기관에서 2021년도 증시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나쁘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제가 40 몇 년 동안 보면 이런 증권회사에서 내놓는 그 연간 그 예측이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증권회사의 연간 예측은 틀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같은 장에 안 된다고 그러면 뭐 거의 돌팔매에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보통 그 지금 예측되는 그림대로 안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년 시장이 다 좋잖아요. 나빠야 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돈도 많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잡힐 거고, 약이 저렇게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뭘 더 이상 걱정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누가 할까요? 모든 증시 참여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간다? 과연 그럴까? 이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물론 그래서 바로 12월에 이제 다 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50%를 껴안고 나머지 쪽에서만 움직이면서 이걸 계속 가되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주시장에서는 떨어지건 오르건 흥분하면 져요. 흥분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시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못 사서 시장이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못 팔아서 시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매일 열린다. 나한테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약간 자기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수치화되고 뭐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기는 건 뭐냐? 멘탈 싸움이에요. 근데 그 멘탈에서 뭐요?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나 아닌 다른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만 생각하면요. 10년 하나, 뭐 20년 하나 똑같아요. 맨날 자기 생각만 하고 내가 가진 주식만 이뻐 보이고, 그래서 뭐 하면 막, 심지어 욕하는 분도 있잖아요. 시장이 그지같이 이러냐. 뭐 내가 가진 이게 안 오르고 뭐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댓글에서 많이 하는데, 뭐 바이든의 당선 확정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근데 다 좋아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팩터들을 정리한 거지 주식시장은 정치적 성향이나 관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걸 갖고 주식시장을 보는 순간 실수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냥 맑은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볼 때는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나와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항상 침착하라. 오늘로 다 끝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시장은 계속 열린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뭐 내일은 미국 시장은 휴장이니까 미국 시장은 볼 거 없고 다른 이제 뭐 변수들이 좀 있나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미국 시장은 내일 안 열리니까 지금 미국 시장 선물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로 좋지는 않은데 뭐 그래요.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반장만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어쨌든 반 열려도 우리가 이제 주말에는 미국 시장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브런치 카페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게 끝나고 대형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중소형주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움직일 때 이제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작정 세력이 잡아 흔드는 그런 이제 중소형주 가서 잘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피해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그래서 관리 대상 종목과 상장 폐지 이거에 대해서 좀 브런치 카페에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끝나고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